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봐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잘 나가 블랙킹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7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일하다 죽는, 일하다 다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게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태도, 그리고 반복되는 구조적 무책임이 만든 참사입니다. 노동안전, 노동보건을 위해 여러 예방책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과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을 권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을까요? 왜 하청과 외주 뒤로 노동자의 생명이 밀려나야 하는지, 공사 기간을 맞추는 일이 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살아남아 일하는 누군가가 서로의 안전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에 나간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어바라는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당연히 안전한 사회를 꿈꿉니다. 네, 오늘의 바른 소리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요.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또 꿈을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러한 노동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사고 기사를 우리는 너무 자주 접합니다. 또 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도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데요. 일단 전 또라고 하니까 최근에 또 SPC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돌아가신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일반 시민분들과 함께 대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기억이 났고, 그리고 이거 최근에 이제 그 파쇄 공장에서 돌아가신 노동자분, 그러니까 아내분이 왜 퇴근을 안 하고 집에 안 오지? 해가지고 발견된 그 일도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매일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네, 그 2024년 기준으로 평균 매일 2.2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이제 2분에서 3분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건데, 사실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 기사를 접하는 건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일하는 현장에서 누가 나에게 지시를 내렸냐, 지시 내린 사람이 보호장구나 이런 걸 정확히 했냐, 근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블랙갱이 하청과 외주 이런 이야기도 해주셔가지고 관련한 산업재해 기사를 하나 좀 찾아봤는데, 한전에서 하청을 되게 많이, 특히 위험한 그 전선 관련해서 하청을 되게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김다운 씨라고 2021년에 30대 때 되게 위험한 일인데 혼자 전신주에서 작업하시다가 2만 볼트 넘는 감전 당해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한전에 책임이 있었다라고 법정 다툼을 되게 오랫동안 하시다가 그런 이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좀 그러니까 일하다 돌아가시는 것도 억울하지만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까지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답답한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외주나 하청을 주더라도 실제로 일을 시킨 그런 곳들의 책임도 정확하게 좀 쥐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가장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모두 2022년 대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망률이란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말하는데요. 2023년이 0.98명으로 떨어져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2023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6명으로 전년 대비 9.3% 그러니까 207명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근데 감소했다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살펴봐야 할 점이 23년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486명이 사망해서 전체 사망자 대비 가장 높은 비율 그러니까 24.1%를 차지했고 이어서 100에서 299명인 규모 사업장에서 264명 그리고 5에서 9인 사업장에서 2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해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241명이 사망해서 전체 사망자의 61.6%를 차지했어요. 이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취약성이 진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꼭 잊지 말고 그냥 줄었다, 사망자 수가 줄었다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정말 취약한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당연히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해 볼까요? 평등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 서서 평등을 바라보며 제대로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여러분,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와 함께 손잡고 같이 들어가요.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 시즌 7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는 앞서 이야기 나눈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을 권리와도 연관이 있는 폭염 속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진짜 더워도 너무 덥죠. 지난 7월 8일 서울의 기온이 37.1도로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었다는 기사도 봤고 그리고 같은 날 경기도 광명과 파주 기온이 무려 40도를 넘어서 7월 중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처음이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다이어리 펼치셔도 좋고 7월 8일 날 여러분은 어디서 뭘 하셨나요? 저는 지금 찾아봤는데 그 회사에 계속 있었네요. 네. 네. 저희 회사 에어컨 적정 온도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딱 근데 적정 온도를 지켰는데 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요. 앉아 있었는데도 되게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다이어리를 보니까 회의 폭탄으로 계속 일터에서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회의를 계속 했던 걸로 나오네요. 저는 이날이 유난히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난 일정이 많아서 김포와 부천을 오가는 일정을 소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잠깐 해놓은 차에 탈 때마다 막 그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나중에는 오후 들어서는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그런 날로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날 폭염으로 인해서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이죠. 7월 7일 오후 4시 40분쯤에 구미시 산동읍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이주 노동자 A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로 이미 사망한 상태셨고요. 그날이 하필 사고를 당한 그날이 첫 출근을 하신 날이래요. 그래서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됐는데 그날 구미 낮 기온이 37.2도였대요. 그리고 이제 퇴근 전에 동료들한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저 일단 뉴스 들은 게 너무 생생한데 너무 놀랐어요. 앉은 채로 사망하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본인은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거고 잠깐 앉아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몸은 이미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폭염 속에서 원래 노동자의 쉴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됐는데 당연히 보장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맘때 정말 이런 비슷한 사고 소식이 진짜 많이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거 준비하신다고 해서 좀 같이 알아봤는데 일단 4일에는 인천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그 분류 작업을 하시고 차량에서 휴식하는 중에 의식을 잃고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6일에는 그 인천의 그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 하시던 50대 노동자분이 사망하셨고, 8일에는 경기 연천 지역의 택배 노동자 분이 자택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좀 발견된 뒤에 사망했고, 그 전날 또 7일에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또 택배 노동자 분이 출근 직후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날 너무 더워, 너무 힘들어, 숨이 턱턱 막혀, 서 있는 것도 힘들어라고 생각하다가 일정을 다 마치고 저만 더운 게 아니었을 테니까 다른 분들도 얼마나 덥게 느끼셨을까 하면서 기사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7월 8일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7월 8일에 민주노총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요. 폭염 속 노동자 희생, 노동부 규제개혁위원회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다. 폭염 속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른다. 7일 경북 구미 공사장에서 20대 이주 노동자가 40.2도 고열로 사망했다. 인천 맨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부검 결과 가스 중독으로 추정된다. 폭염은 재난이다. 재난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상황에서 사실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라는 요구가 이게 정말 무리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전혀 무리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저는 사실 기사로 이걸 보면서 2시간 동안 20분밖에 못 쉰다고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두 느끼잖아요. 요즘 블랙갱도 계속 말했지만 저도 밥 먹으러 잠깐 나갈 때 아우 죽겠다. 아우 힘들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10분, 20분 잠깐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특히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온도만 높은 게 아니라 습도가 높은 게 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온도가 방출이 돼야 되는데 습도가 높으면 빨래가 안 마르는 것처럼 방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열이 방출돼야 내 몸이 살잖아요. 근데 이 습도 때문에 열이 못 나가고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사실 온도뿐 아니라 습도까지 계산해서 휴식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게 너무 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져야지. 아니 지금 정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요구인데요. 당초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이제 4월과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중소 영세 사업장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시행을 유보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3번째로 제출한 규제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11일 재심사했죠.
그러니까 동일한 규정이 3차례나 걸쳐서 심사되는 것은 진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노동부 관계자가 현장에서는 이미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또 규칙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라며 예상보다 심각해진 기후 상황을 반영해서 규계위에 재심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너무 더울 때 그 2시간마다 20분 주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맞는 거죠? 네네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그 정도도 이렇게 고용자,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계속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이 정보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걸로 조율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 폭염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게 되게 저는 매칭이 안 돼서 자꾸 보게 되네요, 내용을. 네, 지금 너무 답답한데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그래서 지난달 7월 17일부터 폭염 휴식권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한테 휴식하고 냉방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체감온도가 33도가 넘어가는 폭염 시에는 2시간 이상 일해야 할 때는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해야 된다는 게 강제되고,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식으로 좀 다양하게 변형돼서 운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냉방이나 통풍 설비 등이 없었던 현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그리고 제빙기가 마련될 수 있고,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예산 200억 원과 추가 경정 예산 150억 원을 투입해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이제 온열 질환 예방 장비를 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휴식 공간에 구비되는 시원한 음료나 소금도 현재보다는 넉넉해져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모든 사업장에서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거죠.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이제 같은 이유로 폭염 휴식권 의무화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중간 휴식이 어려울 때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그 냉각 조끼 아시죠? 네, 네, 냉각 조끼나 뭐 개인용 보냉 장구, 이런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하면 된다고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재난 수습 등 사람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직업,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설이나 설비 고장으로 인한 수습 작업, 그리고 공항, 항만 등에서 이뤄지는 항공기 운항과 직결된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과 직결된 작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폭염에 따른 건강 장애 예방 보건 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니까 저는 한스름 마음이 놓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영세 사업, 아까 이제 그 바른 소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더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네. 있는데 중간에 계속 반려하게 된 이유도 그 사업장들이 부담될까 봐였잖아요. 네. 나 좀 다행이다 싶은데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는 말은 곧 모든 노동자에게 폭염 휴식권이 보장된다, 이런 말 맞는 거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폭염 휴식권 보장 대상이 됩니다. 잠깐만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요? 네. 그래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노동 근로기준법 안에 보장되는 걸 다 보장 못 받거든요, 이분들이. 네. 근데 더워 죽겠는데 지금 폭염 휴식권도 지금 안 준다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법으로 강제되진 않아도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정부 발표는 택배,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사님들에게 얼음물과 주기적인 휴식을 제공하도록 적극 지도한다라는 방침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와 협업해서 시원한 물과 쉼터를 제공하는 등 이런 것들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저희 지금 여름 동안에 고속도로 달려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 졸음 쉼터만 가도 얼음물이 비치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더운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택배나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사님들한테는 이걸 이제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도 저는 이미 일반 국민들에게 고속도로를 지나는 국민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고 있음에도 우리 이렇게 적극 지도하겠다라는 게 과연 전 사실 물음표가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강제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사실 플랫폼 노동자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노동자 인원수가 투잡, 쓰리잡 하시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플랫폼 노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빠졌다. 이것도 너무 아쉽고 또 블랙갱이 말한 것처럼 이미 이분들의 쉼터가 지자체별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부천에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미 있는 것에서 적극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아쉬운 지점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거 되게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당연한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정말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출근길에 역을 지나칠 때가 있는데 현수막에 그 몇 도 이상 시 그 5개 작업 금지, 아예 노동을 금지시키는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어요. 저는 정말 그 정도로 적극적인 대책을 피지 않는 이상 그 정이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걸 스스로 챙기라는 말인데 얼음조끼랑 얼음물이 웬 말입니까? 그거면 그게 의무도 아니고 적극 지도하겠다라는 말 계속 들어온 말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거기서 이제 보장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도 사후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그걸 안 지켰었으니까 사망한 거 아니냐. 꾸짖을 때 원인을 찾을 때 그렇게 사용될 것 같지 진짜로 제대로 그렇게 휴식권을 제거하면서 될까라는 의구심이 전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당초는 그냥 당연히 5, 6월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너무 늦어져서 이들이 생명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부가 7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 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지도 점검도 나선다고 해요. 현재 하고 있겠죠. 그리고 온열 질환자 발생 사업장, 그리고 이주 노동자 고용 사업장, 건설, 조선, 물류, 택배 현장이 주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사병 등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 중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포함한 엄정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택배 기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고위험 노동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또 요즘처럼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 때는 그대로 또 되게 위험한데 택배 기사님들의 노동 환경은 어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CJ의 경우에는 8월 14일, 15일은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서 모든 택배 기사님이 휴식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긴급 범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는 4대 요구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폭염 시기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라. 그리고 모든 물류터미널, 캠프, 배송 거점에 냉방 설비 긴급 지원하라. 그리고 폭염 시 분류 작업 및 부가 업무, 그러니까 프레시백 회수 이런 것 등을 금지하라. 그리고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을 전 택배사가 시행 보장하도록 하라 하고 제시했어요. 대책위는 이제 이 네 가지 요구가 사실은 진짜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한 생존의 최소선이고 또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당장 시행해야 될 사회적 의무라고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4대 요구가 전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명하시고 계시고 저희도
함께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같이 정말 동참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말 여기 요구안 중에 그 불이익 없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선택권에 노동자한테 선택권을 준다라는 건 그 시스템에 계속 이익을 벌어내야 된다는 구조 안에 내버려두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 같이 소비자도 택배 없는 날 그리고 사업주도 이런 날은 정말 불이익 없이 쉬는 게 먼저야 라고 같이 얘기해줘야 저는 이건 진짜 변한다고 생각해요. 네, 더불어서 저도 물론 뭐 당일 택배라든지 다음날 택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게 감사할 때도 있지만 이게 일상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갈아 넣어서 누군가의 되게 과도한 노동으로 내가 조금 더 물건을 빠르게 받는 것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너무 노동을 경시하는 노동과 단절돼 있는 생각을 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받아도 된다. 이게 그냥 서명 운동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또 반성과 함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늦어도 괜찮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원래 택배 받으면 되게 설레고 기쁘잖아요. 늦어도 받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일단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수고로움, 힘듦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기후 문제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매해 가장 더운 여름일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폭염에 의한 사망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같은 비극은 계속될 거거든요. 이러한 사건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신호탄입니다. 사회 전체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더 이상 생명까지 내놓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죠. 폭염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블랙갱 멘트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여행 유튜버의 영상에서 쿠웨이트라는 나라에 가는 여행 영상이었어요. 네. 근데 쿠웨이트는 평균 그 뜨거운 날 온도가 40도 이상이 항상 넘어서 여기에는 11시부터 4시까지는 야외 근무를 전면 금지하는 것들을 19년부터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너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좀 이런 것들은 같이 배워서 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이죠. 아,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노동을 아예 안 한다는 아니고 시간대에 조금 변동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야외 근무를 그 시간대 야외에서 근무하는 거, 그 야외 노동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정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닐까요? 사람을 위한 제도고 법 아닐까요?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무리를 좀 나눠볼까 봐요. 계속 제가 무거운 주제를 갖고 와서 오늘의 바른 소리부터 지금까지 무거운 주제이긴 하나 저도 고민했거든요. 저도 아픈 주제 힘들어서. 근데 이 얘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오늘 녹음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 저희 지난해도 그렇고 그 녹음했었던 에피소드들이 막 생각이 났는데 그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가장 아프게 다가온다, 취약하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고 그땐 또 장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폭우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올해는 또 폭염에 대한 얘기로 뭔가 사실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덜 느꼈겠지만 그 야외에서 정말 필수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런 안전할 권리는 꼭 주어줘야 된다고 하고 같이 이렇게 응원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오늘 에피소드였습니다. 정말 좀 되게 무거운 이야기긴 한데 놓쳐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자꾸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놓치게 되잖아요. 제가 더운 게 더 우선이고 그런데 막상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일상이 그냥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와중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 있다는 거? 이건 언젠간 우리 일상을 같이 위협할 수 있다는 그죠. 거기 때문에 이건 함께 좀 더 같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게 곧 내 삶을 또 지키는 마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저도 더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좀 연대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누구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였습니다. 이어서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시작합니다. 페미니즘은 사실 우리 근처 어디에나 있습니다. 뉴스 속에도 일상 속에도 내 마음 한구석에도.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자기 고백이자 선언 또는 그 사이에서 고민.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익명의 청취자분께 여쭤봅니다.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를 실천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불평등을 겪어왔습니다. 출근길 사람으로 꽉 찬 서울역의 사람들 속에서 인파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못 올라가는 상황에 자신의 앞 여성에게 땡땡년아 빨리빨리 안 올라가? 라고 욕설을 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며칠 후 다른 여성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남자친구가 나서니 남자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들, 욕을 들을 여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사과를 하는 강약 약강의 대표적인 상황. 여자가 위협이 되는 많은 상황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허나 이럼에도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한 페미니스트의 나쁜 경험과 갈라치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노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대를 다니며 페미니스트를 처음 접했습니다. 같은 학년의 한 살 많은 언니. 그 언니는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니며 여성 스스로 코르셋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언니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서울 이태원 한 단독주택에 자취를 했었고 성형수술을 했었습니다. 허나 자신의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 아빠 재기했으면 좋겠다는 혐오의 말이 서슴없이 뱉어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가정의 일을 다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가족사에는 남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만 혐오의 대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가족을 혐오하는 것이 제 어린 눈에는 페미니스트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페미니스트가 무엇인지 알고 남성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가 대중에게 눈에 띄기 시작한 초반, 페미니스트를 남성 혐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럿이 모여 페미니스트를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갈라치는 이 세상에서 저를 당당하게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하며 아직 페미니스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아직 없습니다. 이 질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들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오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진짜 페미니스트라면 페미니즘의 정의는 무엇이지? 검색을 해보니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여성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디에 공감을 하는지 어떤 사상이 나에게 동의가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고민하고 작성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과 질문들을 했을까 고민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고민하지도 내가 겪었던 혹은 공감하는 상황들도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갈라치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상황들을 겪었는지, 공감하였는지, 그럼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질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페미니즘을 자연스레 이해하고 그럼 저 같은 용기가 없는 사람도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듯합니다.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의 답변을 보내주고 싶으신 청취자분들은 카카오 채널에서 어바라를 검색하시거나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는 구글 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